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시험은 나는 꽤 좋은 시험이었다라고 생각을 해. 왜 그러냐면 쉽긴 했어. 쉽긴 했는데 쉽긴 했지만 우리가 그동안 맨날 기출을 보면서 주로 봐야 한다고 했던 것들 있지. 그런 것들이 다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이나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항상 물어봤던 걸 물어봤던 시험이야. 다만 조금 쉽게. 그래가지고 난 이번 시험은 그래도 나쁘지 않다. 뭐 잘 낸 것 같다. 근데 조금만 더 난이도가 높았더라면, 아니 조금만 더 선지를 깠다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엄매 같은 경우에 너무 쉬웠어요. 엄매 같은 경우에 너무 쉬웠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더 어렵게 해야 할 것 같고, 화작 같은 경우에는 난 이 점을 잘 냈다고 생각해. 화작도 좀 어렵게 내야지. 그지? 화작도 좀 어렵게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비문학도 조금 쉬웠고 문학이 너무 쉬웠어. 그래서 일단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시험지 한번 전체적으로 볼 건데 일단 얘들아, 내가 전체적으로 애들이 많이 틀렸던 거를 얘기를 해줄게. 알겠죠? 일단 너네 3페이지 보면 6번 애들 엄청 틀렸어요. 근데 6번은 저도 뭐 아이들이 좀 낯선 유형이라서 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애들 8번 많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번 그리고 13번 좀 많이 틀렸어요. 이번에 화작 기준으로 13번 같은 경우에는 오답률이 73%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냥 요거 정답을 찍은 애가 한 30% 좀 넘는다고. 그러니까 오지게 많이 틀린 거지. 그지? 자, 그러고요. 오히려 이제 과학기술에서는 그렇게 많이 애들이 안 틀렸더라고요. 현대소설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많이 틀리지 않았고요. 애들이 이제 시에서 많이 틀리더라. 현대 시에서 많이 틀리는데 애들이 좀 많이 틀리는 게 뭐 26번 좀 많이 틀리고, 그 다음에 뭐 24번도 좀 틀리더라. 24번도 좀 틀리고요. 11페이지 와 보시면은 29번 애들 많이 틀렸어요. 29번 애들 많이 틀렸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엔 딱히 뭐 없는 것 같습니다. 화작에서는 애들이 45번을 좀 많이 틀렸습니다. 그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봐봐. 일단은 우리 나랑 같이 기출 분석을 할 거야. 기출이니까. 자, 우리 8페이지랜다. 문학 먼저 보시죠. 문학 6페이지, 7페이지 먼저 봅시다. 6페이지, 7페이지. 자, 나도 이걸 여러분들이랑 같이는 풀진 않았지만 저도 이거를 시험지를 다운받아가지고 한번 풀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이걸 풀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풀었을까를 잘 따라와 봐. 알겠지? 야, 제가 이제 딱 시험지를 딱 봤어요. 저는 문학을 먼저 풀거든요. 왜냐면 나는 약간 소설 같은 거를 좋아해. 그러니까 바로 독서론도 그 줄거리가 재미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난 그거를 바로 읽으면은 뭔가 난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저는 문학을 먼저 풉니다. 그래서 18번부터 이제 볼 거야. 근데 이제 보기를 먼저 읽어야 하는 거 알죠? 그죠? 잠깐 봐봐. 우리 처음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현대 소설부터 어떻게 풀어야 하냐부터 갈게요. 자, 우리 현대 소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주로 보라고 하는 것들이 뭐가 있어?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보기를 먼저 봐. 보기를 먼저 확인해가지고 힌트를 잡아. 근데 여기서 힌트라고 할 것도 별거 없어. 그지? 너무 뻔한 이야기여서. 근데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을 읽는 거예요. 본문을 읽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하게 얘기한 게 뭐냐면 현대소설에서 인물을 좀 잘 잡아야 한다 그랬어. 그래서 인물 관계라거나 그 다음에 인물의 성격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은 이런 것들을 잘 잡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면 단위로 좀 읽으라고 하죠. 장면 단위로 읽으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시간이라거나 공간이라거나 아니면 사건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여러분들이 이거 좀 구분하면서 읽어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 내면 심리가 중요하다 그랬어. 그래서 나는 아버지가 싫어. 근데 어떤 그 유해를 발굴하다 보니까 아빠를 공감하게 되고 아빠를 이해하게 되고 아빠가 싫었다가 좋아지는 어떤 변화 상황이 나타난다고. 내면 심리의 변화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내면 심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 부분에다가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변화가 되는 원인이 뭔가 이런 것들을 좀 잘 생각을 하면서 읽어줘야 돼.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최대한 선지를 꼼꼼하게 읽으라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럼 봐봐. 사실 저는 이 하근차는 나룻배 이야기가 나오고 나는 아차 싶었어. 왜일까? 안 가르쳐줬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 여러분들한테 EBS를 다 하지 않았습니까? EBS 갈래복함 이런 거 다 했는데 현대소설을 맨 마지막으로 뺐어. 일부러. 왜? 육모나 구모나 수능에서는 웬만하면 고전소설 연계가 되거든. 그래가지고 뭐 고전소설이 먼저 중요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고전소설을 먼저 싹 털고 이제 다음 주부터 현대소설 들어가잖아요. 현대소설 맨 마지막에 하려고 했어. 근데 뭐야? 나룻배 이야기가 나왔네? 그래서 얘네가 나한테 속으로 얼마나 욕을 할까 하면서 큰일 났다 하면서 일단은 풀었죠. 일단 풀었어. 자, 봐봐. 그러면 일단은 이제 제가 글을 읽으면서 어떻게 읽었는지 볼게. 야, 너네 혹시 6페이지 이거 문학을 읽을 때 요 첫 문단이랑 두 번째 문단 읽으면서 약간 조금 어렵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약간 좀 인물에 좀 집착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인물이 뭐 하는 인물이지? 라는 걸 아는 게 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나는 이 첫 문단, 두 문단 읽으면서 인물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인물이 많이 나오네? 그러면 이거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약간 조금 멘탈이 약간 흔들릴 뻔했어. 오케이? 자, 근데 그러면 내가 이 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했나 알려줄게. 자, 처음부터 같이 볼게요. 자, 아들 천다리의 안부를 모르는 양생원은, 자, 일단은 이 등장인물이 나오니까 천다리랑 양생원을 내가 동그라미를 쳤어. 근데 내가 여기 시험지 보잖아? 시험지 보면은 여기 천다리 동그라미, 그 양생원 동그라미, 두치리 동그라미 해놨거든? 근데 용파리부터 이거 안 되겠다 싶은 거야. 인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천다리 양생원은 부자관계구나. 이건 괜찮아. 근데 두칠 용팔이는 뭐 하는지 모르겠는 거야. 됐어? 그래서 얘네가 떠나간 이후로 전혀 소식이 없었다라고 해. 자, 그럼 봐봐. 그래서 나는 이걸 봤을 때 인물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인물 관계를 다 그려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나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있는데 너네 현대소설 같은 경우랑 고전소설이랑 약간 차이가 있다고 했어. 너네 고전소설 같은 경우에는 뭐가 정말 중요하냐면 얘는 이 세 가지 중에 인물이 제일 중요해. 인물 관계가 제일 중요해. 오케이? 그래서 인물 간의 갈등이라거나 사건이 제일 중요하거든. 근데 현대소설 같은 경우에는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현대소설 같은 경우에는 요 세 개 중에서 우선순위가 있다면 내면 심리가 가장 중요해. 오케이? 그래서 나는 이거 읽을 때 이거 현대소설이니까 나는 인물관계는 왔다 갔다 하면서 풀어야겠다. 그리고 내면 심리에 좀 집중해서 읽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글을 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딱 그 한두 문단 읽으면은 인물이 많겠다, 아니면은 심리가 중요하겠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저는 인물이 너무 많길래 내면 위주로 읽어야겠다 했어. 그런데 뒤로 가면 갈수록 누구 얘기만 나와? 삼바오 이야기만 나와. 삼바오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냐 이거만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그냥 인물 많이 나오네 큰일 났다가 아니고 인물 많이 나오네 그럼 왔다 갔다 해야지, 내면 심리 잘 찾아야겠다 생각하면서 읽어줘야 돼. 알겠죠? 자, 볼게요. 그래서 지금 무슨 상황인지는 잘 몰라, 잘 모르겠지만 천다리의 안부를 모르는 아빠 양생원이 있고요. 두치의 용팔이도 어디론가 갔는데 안 왔나 봐. 됐지? 자, 갈게요. 도토리가 말짱 떨어지자 하늘에 기러기가 묻어들었고 히뜩히뜩 눈 잎사귀에 휘날려왔다. 야, 눈 잎사귀 밑줄 그어보세요. 지금 계절이 뭔가 봐. 겨울인가 봐. 그치? 겨울이군요. 자, 그리고 동네에 참 슬픈 일이 하나 생겼다. 모량떼기. 야, 모량떼기 동을 하나 쳐주세요. 또 인물이야. 어떤 사람이 세상을 떠났대요. 됐죠? 자, 방 안에 한 방 피를 토해놓고 쓰러지면서도 모량떼는 두치리를 목매어 불렀다는 것이다. 두치리가 뭐지? 아까 위에 보니까 두치리가 있네.
그지? 자, 두칠의 어린 동생들이 참 불쌍하게 되었다고. 가뿐이는 누구보다도 정말 가슴 아파했다. 가뿐이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냥 인물이 너무 많이 나와. 그냥 대충 어떤 동네 사람들인가 봐. 됐지? 자, 한방눈이 마을을 덮었다. 하루는 또 총을 맨 순경 한 사람과 면서기에 틀림없는 양복쟁이 하나가 강가에 와서 섰다. 자, 그럼 봐봐.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문단까지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 이 동네의 어떤 그 사건들을 이렇게 살짝 요약을 해준 것 같아. 근데 이제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한방눈이 마을 덮었어. 근데 누가 왔어? 순경 한 사람이랑 양복쟁이 하나가 와서 쓴 거야. 순경이랑 그 다음에 양복쟁이가 와서 섰어요. 그쵸? 자, 근데 삼바오 동그라미 적어주세요. 삼바오는 가슴이 덜컥 내면심이 나왔지. 그러면 얘네 둘을 본 삼바오가 있는데 삼바오가 얘를 보고 심정이 어때? 덜컥했다. 됐지? 깜짝 놀랐어. 자, 왜일까? 지난 봄의 일이 생각났던 것이다. 자, 그럼 보세요. 덜컥한 이유가 뭐야? 왜 덜컥해? 지난 봄이 생각났기 때문이야. 됐죠? 지난 봄이 생각났기 때문이야. 괜찮지? 자, 먼저 가볼게. 그러나 그들을 나룻배에 태우지 않을 수 없었다. 얘들아, 그러면 얘네를 나룻배에 태웠대. 그래서 삼바오 직원 뭔 것 같아? 배를 이렇게 이끄는 사람, 백사공인가 봐. 그죠? 백사공인 것 같은데, 야, 그러면 봐봐. 여기서 얘네를 그 나룻배에 태운 거 있지? 이거는 지난 봄이야, 현재야? 현재지. 됐어? 여러분들이 시간적 배경이라거나 공간적 배경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꼭 체크를 해야 돼. 됐어? 그러니까 얘랑 얘가 딱 보니까 덜컥하면서 지난 봄이 생각났어. 하지만 일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현재 얘를 배를 태웁니다. 그죠? 갈게요. 그런 다음에 그러나 태우지 않을 수 없었고요. 마을에 들어온 그들은 아무개네 집이 어디냐고 하면서 눈에 붙인 골무사태를 돌아다녔다. 그런 일이 있은 사흘 후 또 두 사람의 젊은이가 소리 지르면서 마을을 떠나갔다. 잠깐 봐봐. 얘네 둘은 뭐 하는 사람인 것 같아? 애들 군대로 데려가는 애 같아. 그쵸? 그러니까 얘가 오고 나서 사흘 뒤에 영장이 나왔다고. 됐죠? 자, 그래가지고 동식이랑 수만이가 군대에 가게 됩니다. 됐지? 자, 그럼 두칠이가 불구의 몸이 되어오고 얼마 후에 첫날이는 전사하여 유해만 돌아온다. 첫날이 유골 매장을 도와준 삼바오는 술을 마시고 취기가 오른다. 됐어? 그래서 삼바오가 이제 그 군대 간 애들을 이렇게 장사를 치러주고 이제 삼바오가 술에 취한 상황이야. 됐어? 자, 그러면 물론 저는 그 끝까지 쭉 읽고 문제를 풀었지만 지금 너네 한 번씩 다 풀었잖아. 그럼 정답 근거만 좀 먼저 볼게. 야, 18번 봐봐. 내가 18번을 풀었는데 18번에 1번 정답 1번이지. 그치? 나는 이걸 보고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르겠어. 왜냐면 동식이가 마을을 떠난 후 사흘 후 그에게 영장이 나왔다 하지. 너무 쉽지 않아? 야, 문제를 이렇게 쉽게 낼 수가 있냐? 그래가지고 영장이 나오고 군대를 가는데? 근데 마을을 떠나고 영장이 와? 그래가지고 내가 뭐 잘못 봤나? 해가지고 이거 왔다 갔다 했어. 근데 내가 아는 게 맞더라고. 그래가지고 조금 너무 쉽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나는 너네가 이번 그 모의고사를 통해서 뭘 알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냐면 그냥 너네가 정답을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얘들아. 정답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너네가 이번 시험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가져가야 하냐, 그냥 실제 시험을 봤을 때 뭘 중점적으로 봐야 하냐를 가져가야 돼. 1번은 뭘 물어보는 것 같아? 18번에 1번 뭐 물어보는 것 같아? 내용을 잘 이해했냐, 그것도 그렇지만 어떻게 바꿨어? 순서를 바꿨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진하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사건의 어떤 순서라거나 인과관계라거나 이런 것들을 바꾸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글을 읽어야 된다고. 됐어? 근데 만약에 너네가 이런 그 사건의 순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요거 너무 쉽긴 하지만 요거 살짝 말만 어렵게 해놨으면 괜히 걸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때 사건의 순서라거나 인과 이런 것들을 잘 집중해서 읽어야 된다고. 됐어? 자, 그런 거 하려고 우리가 기출분석하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럼 봐봐.
다시 앞으로 와가지고요. 볼게요. 자, 중력 부분 다음에 배에서 내린 사람들이 하얗게 돌아간 반모퉁이를 까만 그림자 두 개가 걸어오더라. 자, 시간이 지나서 중략 이후야. 중략 이후에 지금 삼바오가 술에 취했어요? 삼바오가 술에 취했는데 삼바오가 술에 취했어. 근데 저기서 두 그림자가 와. 그지? 자, 삼바오는 이마에 손을 얹고 그쪽을 바라보면 크게 트림을 했다. 혹시 우리 용파리가 아닌가? 용파리가 오면 혼자 올 겠는데 보자. 동식이랑 같이 오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동식이가 수만인가? 삼바오는 두 눈을 곧장 껌뻑거린다. 그러나 점점 가까워지는데 그것은 용파리도 아니고 동식이도 수만이도 아니다. 자세히 보니 하나는 총을 어깨에 메고 있고 하나는 양복쟁이는 틀림없다. 하네? 자, 그럼 봐. 지금 삼바우한테 누가 옵니까? 순경이랑 양복쟁이. 그냥 두 사람이 오는 거야. 됐어? 얘네 왜 오는 거겠어? 영장주로 군대 데려가려고 하는 거겠죠. 자, 그럼 봐봐. 그러니까 얘가 이크 하면서 가슴이 덜컥했다. 자, 그러니까 얘를 보니까 얘 마음이 또 어때? 덜컥하게 되더라. 됐어? 덜컥하게 되더라. 자, 그럼 볼게요. 또 오는구나. 또 누굴 데려가려고? 술기와 함께 온몸의 피가 얼굴로 치솟는 듯 했다. 입술도 부들부들 떨렸다. 자, 그럼 봐봐. 얘 내면 심리가 살짝 변하는데 어떻게 바뀌어? 화가 나지. 그치? 부들부들 또 데려왔네? 한단 말이야. 그치? 얘가 덜컥 놀랐다가 이제 어때? 부들부들 그냥 분노를 한다고. 그쵸? 분노를 이 새끼를 또 데려가네? 하면서. 그쵸? 자, 그리고 벌써 몇 명이나 데려갔노? 말이다. 데려가서 두칠이는 그 꼬라지를 만들어놨지. 첫날에 돌려준다는 뼈다귀 뿐이지. 더구나 우리 용파리한테선 소식도 없지. 동식이 수마이도 마찬가지고 그만하면 됐지. 또 누굴 데려가려고? 영치도 없는 것 같으니 삼바오는 뿌드득 어금니를 문다. 분노. 그쵸? 자, 안 되지, 안 돼. 주먹을 불끈 쥐고 한쪽 발로 땅을 쾅 내리누른다. 기세가 이만저만 아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총을 맨 사람과 양복쟁이 얼굴이 또렷하게 보일 만큼 가까워지자 그만 아랫도리가 후들후들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뿌드득 물었던 어금니도 덜덜 떨리고 주먹에서도 손가락들이 제가끔 힘없이 풀려나간다. 자, 그럼 봐봐. 얘의 내면 심리가 변했다는 게 느껴져? 어떻게 바뀌어? 힘이 쭉 풀리고 약간 좀 이제 막 그 어금니도 덜덜덜 떨리고 아랫도리가 후들후들 떨리더라. 됐어? 이제는 얘 어때? 약간 떨리기도 한 것 같고 힘이 빠져요. 됐어? 자, 근데 얘들아,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내면 심리 변화가 나타날 때는 원인도 파악하라 그랬지. 자, 그럼 봐. 얘 덜컥 놀랐어. 왜? 두 사람을 봤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때문에 분노까지 나타나. 그치? 근데 봐봐. 얘가 덜컥 힘이 빠지게 되는 계기가 나와. 뭐 때문에? 얘네 둘을 가까이에서 보게 되잖아. 멀리서 볼 땐 부들부들 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나도 모르게 떨리는 거야. 됐어? 가까이서 보니까. 그러면 내면 심리 변화와 원인을 우리가 구분하면서 읽어줘야 돼. 알겠지? 간다. 그러다가 하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자 두 눈에 뜨거운 것이 핑 돈다. 자, 이제 어때? 얘가 슬픈가 봐. 눈물까지 흘려요. 눈물이 돌아. 왜? 이제 보내줘야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나 봐. 됐어? 자, 그리고 그 순간 참 희한한 생각이 하나 뒤통수를 갈기고 지나갔다. 자, 그러다가 얘가 어떤 발상이 뭐 느낌표? 이렇게 딱 머리에 생긴 거야. 한 거지. 그러나 넘어가 볼게요. 옳지 하면서 궁둥이에 탁 치고 고이춤을 불끈 축 켜 올렸다. 좋은 수고 말고 하면서 닷줄을 풀어 배 안에 던지고 몸을 날렸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요? 요 뒤에는 안 읽을게. 요 뒤에 어때? 이제 갑니다 하면서 얘 안 태우고 그냥 가버리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뭐야 미쳤어? 왜 안 데려가? 한다고. 됐어? 뭐 사건은 요 정도는 보면 될 것 같아. 그럼 봐. 18번에 1번 같은 경우에는 순서 바꾼 거였어. 나머지는 내용 파악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18번은. 됐죠? 자, 19번 봐봐. 19번 보면 얘들아 19번보다 20번 먼저 볼게. 우리가 A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읽어야 하니까. 자, A에 나타난 인물의 반응에 대한 이해 적절한 거 볼게요. 자, 주먹을 불끈 쥐는 것은 안 돼 에서 나타난 고조된 감정에 따른 신체적 반응을 보여주는군 하지. 자, 그럼 얘가 지금 안 돼 하면서 부들부들 하잖아. 분노에 차 있잖아. 그거는
그 안돼서 나타난 고조된 감정에 따른 반응. 괜찮죠? 요거는 정답 1번이야. 오케이? 그럼 봐봐. 2번 볼게. 뿌드득 물었다 어금니가 떨리는 것은 상대가 뚜렷하게 보인 것의 심리적 원인을 보여줘. 자, 봐봐. 얘가 떨리고 힘이 빠지지. 왜 빠져? 가까이서 오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바뀌어야 돼? 결과로 바뀌어야 돼. 뭐 바꿨어? 이거 바꿨다고. 됐어? 3번. 손가락들이 제각각 힘없이 풀려나간 것은 하는 수 없다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신체적 반응을 보여줘. 야, 얘가 하는 수 없나? 하면서 힘이 빠지잖아. 그치? 근데 여기에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아니잖아. 이거 완전 대비되는 걸로 바꿨죠. 그쵸?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런 선지들을 볼 때 어떤 정서라거나 행동을 아예 반대로 묘사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금방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됐지? 자, 4번 볼게요. 뒤통수를 갈기는 듯한 생각이 드는 것은 두 눈에 뜨거운 것이 핑 돈 것의 원인을 보여주는군 하는데, 뒤통수를 갈기는 생각이 느낌표 들었지? 이거는 언제? 눈물이 핑 돌 다음에 일어났잖아. 그게 뭐야? 이것도 결과 아니야? 그지? 원인과 결과 바뀌었네요. 자, 5번 보세요. 궁둥이를 탁 치는 것은 희한한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신체적 반응을 보여주는군.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궁둥이를 탁 치는 희한한 생각, 이거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까? 받아들이니까 얘네 두고 가잖아. 그치? 아예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됐어? 그러니까 정답은 1번. 야, 그러면 너네 3번이나 5번 같은 경우에는 결국 어떤 걸 바꾼 거야? 정서를 바꾼 거야. 정서랑 행동 그 사실을 바꾼 거라고. 됐어? 그러니까 제가 항상 뭐 보라고 해요? 이런 심리, 이런 거 좀 집중적으로 보라고. 알겠어요? 자, 그리고요, 19번 볼 건데, 19번 보시면 서사적 특성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돼 있죠. A가 뭐냐면 지난 봄이야. 자, 봐봐. 여기 있는 A가 지난 봄. 그쵸? B가 뭐예요? B는 강이죠? 그치? 강길. 자, 그러면 19번에 1번. 중심으로 내적 갈등 해소됩니까? 야, 얘가 지금 지난 봄이 생각났어. 지난 봄에 너네 한번 생각해봐. 얘들아, 얘가 수능생을 보니까 삼바가 덜컥했지? 왜 덜컥했어? 지난 봄이 생각나서. 너네 지난 봄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아 몰라? 몰라. 근데 우린 추측할 수 있어. 무슨 일이 있었을까? 군대를 데려갔었겠지. 군대를 데려갔으니까 걔네가 안 와. 그러니까 얘가 또 왔다 하면서 덜컥하는 거라고. 됐어? 지난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기 안 나와요. 하지만 우리는 그걸 추측을 해야 돼. 알겠지? 자, 그럼 봐. 내적 갈등 해소됩니까? 안 되고요. 2번. A는 마을의 위기가 외부에서 비롯돼. 이건 괜찮죠. 그지? 그리고 한방눈이 마을을 덮었던 그 겨울과 유사하다. 자, 얘가 덜컥했네. 겨울에 얘 데려갔잖아. 그지? 지난 봄에도 그랬잖아. 유사하구나.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야 돼. 정답 2번. 됐어? 자, 3번 보시면은 B는 강이에요. 이거 끊어봐요. 얘는 못 오잖아. 그지? 근데 여기에서 반가 해소됩니까? 아니에요. 4번. 외부인의 노력으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외부인이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 그지? 자, 5번. A의 시기에 B는 적대적 인물에 의해 끊어져서, 야, 강은 A 시기에 끊어집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훨씬 이후에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시간 순서도 틀렸고 누가 했는지도 틀렸어. 됐어? 그러면 너네 5번 같은 거에는 여기다 써놔. 이거는 어떻게 바꾼 거니? 이거는 시간적 배경 바꾼 거예요. 그리고 뭐까지 바꿨어? 주체도 바꾼 문제야. 됐어? 그럼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할 때 어떤 문제를 풀든 시간적 배경은 언제지? 주체가 누구지? 이걸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출을 공부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볼게. 21번 볼게. 21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3번 볼게요. 3번만 볼게요. 3번이 정답이라서. 디귿이 뭐냐면 디귿이 이제 또 오는구나. 누굴 데려가려고 요거거든? 자, 21번 3번 보세요. 인물 내면의 목소리와 함께 부들부들 떨고 있는 인물의 모습을 통해 상대에 대한 인물의 호기심? 야, 얘가 지금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일까? 하면서 호기심을 가집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반감은 맞는데 호기심이 틀렸어. 정서가 틀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3번이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됐어? 자, 그럼 봐봐. 야, 내가 이 현대소설을 통해서 너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일단 선택지를 볼 때 이런 것들을 좀 집중해야 된다. 근데 제가 이거 아직 여러분들 수업 안 했어요. 근데 너네 이거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 없지. 오케이? 결국은
뭐를 공부 열심히 했으면은 이거 다 맞을 수 있어. 기출 분석했으면 되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EBS 공부도 되게 중요해. 왜냐면 여러분들이 EBS를 미리 열심히 공부를 잘 하면은 빨리 볼 수 있거든. 뒤에 현대시 같은 경우에 빨리 이해할 수 있잖아. 근데 그거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못 푸나? 그건 아니라고. 알겠죠?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뒤로 넘어가서 이제 현대시로 갑니다. 얘들아, 너네 가는 EBS 연계인 거 알았죠? 우리 같이 공부했었던 거야. 근데 너네 EBS 연계네? 개꿀? 하면서 풀었지만 다 맞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틀린 친구가 엄청 많아요. 그러면 EBS 연계 공부가 전부다! 하면 돼, 안 돼? 안 돼. EBS 연계를 공부하더라도 틀릴 건 틀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EBS와 수능 기출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봐야 된다고. 알겠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기출이랑 같이 풀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제가 EBS도 풀리고 기출도 풀리는데 EBS가 중요하다고 EBS만 푼다거나 기출만 푼다거나 그러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숙제를 주면 잘 해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2부터 27까지 현대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시 갈게요. 24번에 보기를 먼저 볼 거야. 자, 여기에서 우리가 현대시로 갑니다. 자, 현대시 볼 건데 현대시도 일단 뭐부터 봐? 보기부터 봐, 얘들아. 보기부터 보고 그 다음에 본문 읽는 거야. 본문 읽는데 본문 읽으면서 내가 항상 뭐 하라고 하니? 시는 화자가 처한 상황이나 아니면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어떤 대상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나타난 어떤 정서라거나 태도가 나타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잘 정리를 하라고. 알겠지? 그리고 우리가 시어의 의미 같은 것들을 찾을 때 이거가 긍정이냐 부정이냐 정도 나누는데 이거를 구분하는 기준은 뭔데? 서술어를 기반으로 파악을 해야 된다고. 됐어? 이게 시의 기본. 근데 혹시나 이번에는 시가 쉬웠지만 너네 국어나 수능 때는 시가 엄청 어려울 수도 있겠죠? 엄청 어려워. 해석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문장 단위로 차근차근 읽어보면서 하라 그랬어?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장 단위로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선지 같은 경우는 최대한 꼼꼼히 보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볼게. 24번 보기 볼게요. 24번에 보기 보면 자연은 교감과 관찰의 대상으로서 화자가 자신의 생각을 펼쳐나가는데 기여한다. 가에서 자연은 화자에게 자신의 지지부진한 처지를 환기하는 연민의 대상이다. 자, 그럼 봐봐. 가에서 이야기하기를 자연은 뭐야? 화자한테 연민의 대상이야. 연민의 대상이야.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시는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화자의 삶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스스로 묻고 찾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자, 그리고 앞으로 뭐가 나올 거야? 삶에 대한 긍정적 전망. 이게 나올 거야. 여러분들은 이걸 막 쓸 필요는 없고요. 그냥 형광펜을 쳐놓거나 표시만 해두세요, 보기에다가. 오케이? 어차피 집에서 복습해야 됩니다. 잘했어. 쓰면 좋지. 자, 나에서 자연은, 여기서는 자연은 뭐라 그래? 여기서 자연은 화자에게 관찰과 지각의 대상이야. 자연은 관찰과 지각의 대상이야. 됐어? 자, 그래서 시는 일상의 사물이 된 자연에 대한 표면적 관찰을 넘어 대상에 깃든 힘들의 작용과 역동적인 시각을 드러냄으로써 자연에 대한 새로운 지각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자연에 대해서 새로운 지각을 하게 된대. 됐지? 자, 그러면 우리 가부터 볼게요. 근데 얘들아, 가는 선생님은 이거 그냥 안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왜냐면 이건 내가 내용을 다 아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읽으시긴 하셔야겠죠? 여러분들 읽어야 되긴 합니다. 완벽하게 알면 다행인데 아닐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읽으세요. 자, 그래도 처음 봤다고 치고 여러분들이 EBS를 공부 열심히 했겠지만 안 했다고 치고 가겠습니다. 자, 제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파이널 가면서 여러 가지 좀 팁들을 드릴 거예요.
여러 가지 팁들을 드릴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를 풀 때 현대시를 어떻게 푸냐면 한 문장 아니면 한 단락대마다 저는 상황이나 정서를 구분하면서 갑니다. 그러니까 봐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봐. 가에서 한 해의 꽃잎을 며칠 만에 활짝 피웠다 지운 벚꽃가로 따라가다가, 끊어봐 얘들아,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부분 있지, 이거 상황이야 정서야? 상황이야. 그냥 화자 지금 뭐하고 있어? 벚꽃길을 촉촉촉촉 가고 있나 봐. 됐어? 그럼 이게 상황이야. 오케이? 그러면 얘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를 생각하면 돼. 그래서 저는 요 옆에서 그냥 상 이렇게 써놔요. 상황인가 보다 하면서. 그리고 미처 제 꽃 한 송이도 펼쳐들지 못하고 멈칫거리는 늦된 그나무 발견했지요. 여기는 상황이야 정서야? 상황이야. 그치? 그러니까 뭘 봤어? 벚꽃가 가다가 저기 어떤 나무가 있네 한 거야. 됐지? 자, 들킨 게 부끄러운지 그 나무 시멘트 계열 한 구석으로 비틀린 뿌리 감춰놓고 앞줄 아름드리 그늘 속에 반쯤 숨어 있었지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여기 반쯤 숨어 있었지요까지 요거는 상황일까 정서일까? 상황도 있고 정서도 있어. 그러면 어떤 정서가 나타나지? 이 나무를 보면서 어머, 저 나무가 부끄러운가 봐 생각한다고. 됐어? 근데 이 나무는 어떤데? 그늘 속에 있다고. 오케이? 잠깐 봐봐. 이걸 너네가 이미지로 한번 생각해 보면 돼. 자, 나무가 엄청 큰 나무가 막 이렇게 있어요. 나무지. 야, 이 정도 그리면 훌륭해. 근데 여기에 이제 햇빛이 이렇게 비추는데 여기 이제 조그마한 나무가 있나 봐. 됐지? 자, 그래서 여기 그늘이 이렇게 착착착착 져요. 그럴 수 있잖아. 그치? 해가 이렇게 비추면. 그래서 얘가 이 화자는 이걸 보고 뭐라고 생각해? 어머, 얘가 부끄러워가지고 그늘에 쉬고 있나봐, 숨어 있나봐 생각하는 거야. 오케이? 사페들은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사페들은 이걸 보고 이 나무가 작은 이유는 햇빛을 못 받아서 그래 이러는 거예요. 이 전형적인 사페의 생각. 그래, T지. T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얘가 양분을 잘 못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하지만 C는 F잖아. F니까 얘가 여기 숨어 있나 봐 하는 거야. 됐어? 자, 그럼 갑니다.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죠? 그지? 자, 봄은 그 나무에게만 더디고 더뎌서 꽃철 이미 지난 줄도 모르는지 그래도 여느 꽃나무와 다름없이 가지 가득 매달고 있는 멍을 어딘가 안쓰러워지요. 여기서 상황과 정서가 나와.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 나무를 자세히 보고 있나 봐. 근데 여기에 뭐가 있어? 멍울이 져 있어. 꽃망울이 져 있다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얘는 어때? 안쓰럽더라. 두 글자로 뭐라 그래? 복이랑 연관지어서 연민하고 있다. 됐어? 자, 늦된 나무가 비로소 밝혀드는 꽃불 성화. 그러니까 얘가 언젠가 꽃이 이렇게 쫙 피잖아. 그치? 꽃불 성화. 환하게 타오를 것이므로 나도 이미 길이 끝난 줄 까맣게 잊어버리고 한참이나 거기 멈춰 서 있었지요. 그러니까 얘가 곧 있으면 꽃이 촥촥촥 필 거니까 이걸 계속 빤히 보고 있었대. 됐지? 자, 갈게요. 산에서 내려 2달거리나 제자리를 찾지 못해 헤매고 다녔던 저 난만한 봄길 어디? 늦깎이 깨달음 함께 얻으려고 한나절 나도 병든 그 나무 곁에서 서성거렸죠. 자, 그럼 봐봐. 얘가 여기서 상황과 정서 같이 나오거든? 얘 지금 뭐 했어? 여기를 계속 서성거렸대. 서성거렸어. 됐어? 근데 왜 서성거렸어? 깨달음을 얻으려고. 그치? 깨달음 얻으려고. 근데 무슨 깨달음 얻으려고? 얘가 2달거리나 자기의 자리를 찾지 못해가지고 헤맸었나 봐. 그치? 헤맸었나 봐. 그래가지고 이 깨달음을 얻으려고 계속 여기 서 있었대. 되니? 자, 그럼 봐. 너네 요거 관련된 게, 너네 26번 보세요. 26번. 자, 너네 26번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이게 정답 2번이거든요? 이게 애들이 좀 많이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봐봐. 니은은 화자가 그 나무에 꽃불 성화가 타오르기까지 앞으로 소요된다고 본 준비의 시간이다. 얘들아, 지금 여기서 이 2달거리 있지? 2달거리 동안 제자리를 찾지 못한 거 누구야? 화자지. 나무가 아니야. 그지? 그러면 이거 뭐 바꾼 거야?
주체가 바뀌었잖아. 그지? 주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 두셔야 돼요. 주체를 잘 봐야지. 26번 틀렸다? 이거 주체 못 본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 주체를 좀 잘 체크하시면서 읽어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걸 틀렸다라는 건 어쩌면 상황을 잘 못 본 걸 수도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EBS에 있는 거라거나 제가 드리는 모의고사라거나 이런 것들 볼 때 가능하면 어떤 인물, 어떤 화자가 어떤 상황에서 뭘 보고 있지? 무슨 정서를 가지고 있지? 이런 것들을 좀 집중해가지고 읽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좀 많은 상상을 하면서 읽어봐. 알겠죠? 자,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얘들아, 여기에서 꽃불 성화가 타오르기까지에 소요된다고 본 준비의 시간? 야, 꽃불 성화가 2달 뒤에 핀다는 거야? 아니잖아. 그지? 요거는 여러 번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다시 앞으로 와서 마무리할게요. 마무리할게요. 이봄 가기 전 저 나무도 푸른 잎새 매달까요? 무거운 청록으로 여름도 지치고 말면 불타는 소신 공양 틈새 가난한 소지 저 나무도 가지가지마다 지펴 올릴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하지. 야, 여기서 가난한 소지가 뭐라 그랬어? 이거 뭐 비유한 거라 그랬지? 아니, 낙엽 단풍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EBS에 썼으니까. 그래서 저 나무도 단풍이 올까요?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가를 가지고 문제를 털 수 있는 걸 한번 털어볼게. 가 가지고 털 수 있는 거 털게요. 24번에 1번부터 볼게. 가에서 나가 그 나무를 보고 자신의 방향을 떠올린다는 점에서 화자의 처지를 환기한 대사. 이거 괜찮지? 그렇죠? 자, 그 다음 2번은 못 볼 것 같아요. 나를 아직 안 봤으니까. 3번에 가 털게요. 가의 화자는 늑된 나무를 멍으로 보고 연민의 정서. 괜찮죠? 이거 괜찮은데? 자, 4번. 가의 화자는 나무에 대한 자신의 기대와 바람을 푸릇한 잎새로. 괜찮은데? 그죠? 5번. 가난한 소지는 여름 이후에 저 나무를 향한, 그 다음 밑으로 올게요. 화자의 기원이 담긴 점에서 자연에 대한 화자의 전망을 표현한 거다.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그지? 괜찮죠? 그러면 1, 2, 3, 4, 5에서 가에 해당하는 거는 다 맞는 것 같아. 아마 나에서 틀린 게 나오겠죠? 그죠? 까비. 이런 시간을 좀 더 써야지 뭐 어쩌겠어.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27번의 A 부분 볼게요. A 부분은 그늘이지, 그늘. 자, 그러면 1번. A는 늑된 나무가 몸을 감추려는 이유다. 좀 애매한데. 그지? 이거 좀 애매해. 그죠? 자, 2번. A는 늑된 나무 주변 나무들에 의해 만들어진 사페들이 이거 뭐라 그런다고? 야, 이거 때문에 성장 못하잖아. 이런다고. 그럼 요거는 1번, 2번 중에 고르래. 그럼 뭐 골라야 돼? 만약에 뒤에가 똑같다고 치면 2번 골라야지. 그지? 2번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3번. 늑된 나무가 봄을 더디게 맞이하려 하는 목적. 야, 목적은 될 수가 없어. 그지? 목적이, 야, 그늘이 얘가 여기 있고 싶어서 있는 거야? 아니야. 자, 4번. 꽃철을 앞당기기 위한 필요한, 이건 될 수가 없죠? 4번은 말이 안 되고요. 5번. 늑된 나무가 부끄러움을 자각하기 위한 조건이다. 늑된 나무가 이런 자각하기 위한 조건? 이것도 좀 애매합니다. 그죠?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 볼게. 자, 그러면 우리 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마찬가지로 상황과 정서 좀 위주로 보도록 할게요. 김기택의 나무입니다. 대패로 깎아낸 자리마다 무늬가 보인다. 자, 그럼 얘가 지금 뭐 보고 있는 것 같아? 나무로 만든 어떤 가구 같은 걸 보고 있나 봐. 대패로 잘랐다고 하니까. 그죠? 자, 상황이죠, 상황. 그지? 자, 희고 밝은 목질 사이를 지나가는 어둡고 딱딱한 나이테들. 자, 지금 얘 가구를 보면서 뭘 보고 있어? 그 나이테들이 보여요. 이 단단한 흔적들은 필시 겨울이 지나갔던 자리라. 자, 나이테가 1년에 한 번씩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야, 이거 겨울이 지나간 자리구나 생각하는 거야. 됐지? 자, 그럼 여기는 뭐야? 정서라고 봐야죠. 그치? 여긴 정서인 것 같은데. 그치? 자, 꽃과 잎으로 자유로이 드나들며 숨쉬던 모든 틈과 통로가 일제히 딱딱하게 오므리고 한겨울 추위를 막아냈던 자리이라. 뭐가? 나이테가 겨울 추위를 막아내던 자리야. 됐어? 자, 두꺼운 껍질도 끝내 견디지 못하고 거칠게 갈라졌던 자리이라. 뭐가? 나이테가. 됐지? 자, 그러면 이 나이테는 추위를 막는 자리야. 그리고 또 어떤 애야? 얘는
거칠게 갈라졌던 자리야. 그쵸? 뿌리가 빨아들인 맑은 자양들은 물관 속에서 호흡과 움직임을 멈추고 나무 밖의 거대한 힘에 귀 기울였으리라. 자, 그럼 봐봐. 이 나무에서 물이랑 그 양분들이 잠깐 멈추고 나무 밖의 거대한 힘을 귀 기울였을 거래. 그럼 이 거대한 힘은 어떤 걸 의미할 것 같아? 약간 겨울의 추위 이런 걸 의미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한테는 이 거대한 힘에 귀 기울였다는 거는 어떤 부정적인 추위라거나 시련이라거나 고난이라거나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닐까? 그죠? 됐어? 자, 그거에 기다렸을 거고요. 추위의 난폭한 힘은 기어코 껍질을 뚫고 들어가 수에 깊이 맵게 스며들었으리라. 그냥 추위의 그 힘든 난폭한 힘이 얘네한테 스며들었을 거래. 됐지? 수액을 찾아 들어왔던 햇빛과 공기들은 그 자리에서 겨우내. 야, 너네 겨우내라는 단어를 모르더라? 겨우내가 뭐야? 겨울 내내, 겨울 동안이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겨우내, 겨우 막 이렇게 생각하더라고. 그러면 안 돼요. 겨우내, 겨울 동안이라는 뜻이에요. 그 자리에서 햇빛이랑 공기들이 얼었다가 독한 향기와 푸르고 진한 빛으로 익어갔으리라. 자, 그러니까 햇빛과 공기가 푸르고 진한 빛으로 익어갔다는 건 무슨 얘기야? 겨울이 지나면 얘네가 점점 푸른색이 되겠죠.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야. 됐지? 해마다 얼마나 많은 잎과 꽃들이 이 무늬를 거쳐 봄에 이르렀을까? 문틈인지도 직각의 모서리인지도 모르고 지느러미처럼 빠르고 날렵한 무늬들은 가구들 위를 흘러다니고 있다. 그러니까 이 무늬들이 뭐야? 나이테들이 막 흘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이 나이테를 보면서 이 나이테들은 이런 힘들었던 시련들을 이겨내고 버텨냈던 존재들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야. 괜찮지? 자, 그러면 우리 나 털게요. 23번부터 보겠습니다. 23번은 얘들아 3번이에요. 3번인데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거가 쓰리라에는 바깥의 힘이 매운 추위를 지나 독한 향기라는 부정적 결과? 독한 향기가 뭔데? 독한 향기와 푸르고 진한 빛을 익어갔을 거래지. 그러니까 겨울을 이겨내고 봄 지나서 여름 지나서 푸른 빛으로 간다고. 그럼 얘는 부정적 결과라고 볼 수 있나? 아니죠. 긍정적 결과죠. 그러면 너네가 이거는 뭘 물어보는 거야? 이건 결국에 시어의 긍정이냐? 시어의 긍정이냐? 부정이냐? 이거를 파악하라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하려면 서술어를 바탕으로 상황과 정서를 구분을 해야 돼. 알겠어? 이거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지? 자, 그리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넘어갈게요. 23번 넘어갈게요. 자, 24번 볼게요. 24번에 나와 관련된 거 털겠습니다. 2번 보시면은 목질과 나이테로 이루어진 무늬는 대표를 깎아 만든 가구의 문양이라는 점에서 일상의 사물이 된 잔을 보고 표면 관찰한 결과. 괜찮지? 자, 3번. 나이테의 흔적을 보고 나무에서 작용한 힘들에 대한 지각. 그러면서 얘가 뭘 봐? 추위. 갈라졌던 거. 그런 거. 생각한다고. 4번. 나의 화장 겨울을 겪은 후 나무가 맞이한 긍정적 시간을 푸르고 진한 빛으로 형성한 것이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점점 푸르게 되고 이제 진해지는 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야. 괜찮지? 5번 보세요. 나의 귀 기울임은 얘들아 난폭한 힘 밑줄거 보시고 거대한 힘 밑줄거 보세요. 얘들아 난폭한 힘이랑 거대한 힘 둘 다 뭘 의미하는 거야? 추위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이걸 난폭한 힘과 맞선 거대한 힘이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대비되는 걸로 바꿨잖아, 얘네를. 얘는 동질적인 건데 대비되는 걸로 바꿨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볼 때 대조되는 시어들 있지. 대조적인 시어들. 그리고 동질적인 시어들.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체크하려고 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너네 스특 우리 공부할 때도 보면은 내가 핵심 포인트 야 이건 대조적 시어 사용됐어 뭐 이런 거 이건 두 가지 구분해야 돼 했잖아. 그런 것들 여러분이 보시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거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거는 대비되는 건데 대비되는 걸로 바꿨으니까 적절하지 않은 거야. 됐어? 자, 그러니까 요거는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거대한 힘을 향한 화자의 기원도 이상하죠? 기원 될 수가 없어. 얘가 지금 그 추리를 향해 갔으면 좋겠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
그치? 기원도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좀 명확하게 이렇게 대조적인 시어가 나왔으니까 좀 더 쉽게 풀 수 있었을 것 같아. 그죠? 근데 여러분들 좀 이걸 완벽하게 하려면 기원도 아니라는 거 알아놔야 돼. 이건 심리잖아. 정서잖아. 그치? 정서는 끝까지 챙기셔야 됩니다. 알겠죠? 얘는 5번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5랑 27 보시면 이건 다와 관련된 거거든요. 다 같은 경우에는 뭐 좀 감동적인 시인 것 수필이죠. 감동적인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 싶은 게 뭐 쇠년이라거나 이순이라거나 이런 약간 좀 단어를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들어요. 볼게요. 자, 노인과 꽃입니다. 노인이 꽃나무를 심으심은 무슨 보람을 위하심이오니까 등이 고부시고 숨이 차신데도 그래도 꽃을 가꾸신 양을 배우니 손수 공들이신 가지에 붉고 빛나는 꽃이 매질이라고 생각하오니 희고이신 나룻이나 주름살이 도리어 꽃답소이다 하네. 자, 그럼 봐. 이 사람은 지금 뭘 보고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어떤 노인을 보고 있나 봐. 그쵸? 내가 수필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항상 뭐 보라 그래? 경험이 나올 거고요. 이 경험에 따른 어떤 깨달음이 나올 거라 그랬어. 자, 얘 무슨 경험을 해? 어떤 할아버지를 봐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뭐 하고 있어요? 꽃을 보고 있나? 꽃을 이렇게 가꾸고 있어요. 됐죠? 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 할아버지가 꽃을 가꾸는 걸 보고 얘가 무슨 생각을 해? 아, 나룻이나 주름살 오히려 꽃같습니다. 이 할아버지에 얘는 어떻게 봅니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네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나이 이순을, 야, 너네 이순이 뭔지 알아? 이순 뭔지 모르잖아. 그치? 근데 이순이라는 거는 이제 59세, 만으로 59세를 이야기해요. 만으로 59세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넘어서 오히려 여색을 기르는 이도 있거니까 여색에 빠지다라는 말 알죠? 그러니까 뭐 이성을 좋아하는, 여자를 좋아하거나 남자를 좋아하거나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뭐 여자를 좋아하나 봐요. 이런 사람도 있는데 실로 누추하기 그지없는 일이 옵니다. 그러니까 얘는 나이 59세 넘어가지고 여색에 빠진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하나 봐. 비판. 그죠? 빛깔을 취할 수 있음은 빛이 어느 빛일는지 청춘에 맡길 것일는지 모르겠으나 쇠년은 얘가 쇠약해지는 나이라는 뜻이야. 쇠약해지는 나이에 오로지 꽃을 사랑하시를 배우니 거룩하시게도 정정하시옵니다. 자, 이 할아버지는 꽃을 이렇게 막 물 주고 키우고 그런 걸 보니까 참 정정하다. 됐지? 자, 그 다음에 갈게요. 봄비를 맞으시며 심으신 것이 언제 바람과 햇빛이 더워오면 고운 꽃봉오리가 촛불을 켜듯 할 것을 보실 것임에 그만치 노래의 한 계절이 헛되이 지나지 않은 것이옵니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할아버지가 비도 맞으면서 이렇게 꽃을 키웠나 보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꽃이 막 필 거니까 참 헛되지 않은 것 같다 하는 거야. 보람이 있다 생각하나 봐요. 됐죠? 자, 노인의 고담한 그늘에, 고담하다는 게 무슨 뜻이야? 밑에 보니까 맑은 느낌, 아무튼 긍정적인 느낌인가 봐요. 이거에 어린 자손이 희희하여 꽃이 피고 나무와 벌이 날며 닝닝거린다는 것은 연연과 해고를 장식하기에 이렇듯 화려한 일이 없을 탑니다. 자, 이 사람이 나이가 들었어. 나이가 들어가지고 손주들이 올 거 아니야. 그 손주들이 이 꽃밭에서 하하호호 하면서 논다고 생각해봐. 그것처럼 행복한 게 어딨니? 그치? 그러니까 연연을 장식하기 이렇게 좋은 게 없고요. 해골, 이 사람이 죽은 뒤에도 꽃은 남아있겠지. 그러니까 이 해골을 장식하기에도 이렇게 좋은 게 없어요. 됐어? 그러니까 얘는 이 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인식 나옵니다. 됐죠? 그래서 봐. 해마다 꽃은 한 꽃이로되 사람은 해마다 다르도다. 야, 꽃은 하나인데 사람은 바뀌어. 만일 노인 100세 후에 기거하시던 창호가 닫히고 뜰 앞에 손수 씹으신 꽃이 난만할 때 우리는 거기서 슬퍼하겠나이다. 자, 그럼 봐봐. 얘가 이 꽃을 보면서 생각을 하는데 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죠? 근데 약간 여기서 갑자기 내면 심리가 변화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꽃이 있어서 할아버지가 나이가 드시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셔도 꽃은 살아있으니까 좋아. 됐어? 근데 얘가 방금 뭐라 그러니? 마지막에서 노인이 100세 후에 창호가 닫혔다. 이게 무슨 뜻일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꽃이 가득하겠지.
꽃은 계속 가 있으니까 그때 우린 뭐 할 거야? 슬퍼할 거야. 왜? 꽃을 보면서 할아버지 생각나니까. 됐어? 자, 꽃과 그 꽃을 어찌 즐길 수가 있으리까? 꽃과 주검을 실로 슬퍼하는 자는 청춘이요 노년의 것이 아닐까 합니다. 분방이 끓는 정념이 식고 호화롭고도 핫핫한 부끄러움과 건질 수 없는 괴로움으로 수놓은 청춘의 웃옷을 벗은 뒤에 오는 다시 읽어드릴게요. 수놓은 청춘의 웃옷을 벗은 뒤에 오는 청수하고 고고하고 유한하고 완강하기 학과 같은 노년의 덕으로서 어찌 주검과 꽃을 슬퍼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네. 여기가 조금 해석이 안 되나? 그지? 여기가 조금 해석이 안 될 것 같아. 자, 분명히 끓는 정념이 식고 뭐 열정이라거나 정열이라거나 불꽃이라거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 이게 식고 호화롭고도 화합한 부끄러움과 건질 수 없는 괴로움으로 수놓은 청춘의 웃옷을 벗은 뒤에 오는 청수하고 고고하고 유한, 아무튼 청수하고 고고하고 유한하고 완강, 이거 다 뭐야? 긍정적인 거지. 그냥 청춘의 옷을 벗은 뒤에 긍정적인 노년의 덕으로서 어찌 주검과 꽃을 슬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르신들, 이 할아버지 같은 경우엔 이 꽃을 슬퍼하겠어? 슬퍼하지 않는다고. 됐어? 그러기에 꽃이 아름다움을 실로 볼 수 있기는 노경에서 일까합니다. 그래서 꽃의 아름다움을 실제로 보는 거는 나이가 들었을 때인 것 같아. 왜?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이거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으니까. 됐어?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5번에 보면 25번에는 4번이에요. 4번 보시면은 꽃이 난만하면 우리는 정서가 완전 반대잖아. 우리는 그 꽃을 보면 즐깁니까? 아니야. 우리는 꽃을 보면 슬프다니까? 그치? 근데 이 꽃을 즐기는 건 누구야? 노인이야. 그쵸? 그러니까 노인은 슬퍼할 것이, 요것도 틀렸네. 완전 대비됐네. 그치? 주체와 객체가 바뀌었습니다. 주체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노인이 끓는 정염에서 벗어난 경지에 이르렀다고. 요 뒤에는 괜찮아. 그치? 정염은 언제 있는데? 정염은 이제 청춘 때야. 그치? 이게 식고 이제 할아버지는 고고하고 청소하고 유한하고 이런 게 나타나니까 이 뒤에는 괜찮아. 앞에 부분이 틀렸죠. 그러니까 25번 4번입니다. 됐어?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 봐야 되는 거 뭐야? 결국 얘네 시어 대비되는 거 보셔야 한다. 주체 객체 잘 보셔야 한다. 그죠? 그 다음에 27번 볼게요. 27번 보시면 얘들아 정답 2번인데 늑된 나무는 주변 나무들에 의해 만들어진 거고요. B는 노인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됐어? 그래서 요거는 2번이 적절한 게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요거는 뭐 금방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됐니? 자, 근데 애들이 22번 많이 틀린다? 22번 많이 틀려. 뭐에 따라 틀리겠어? 3번에 따라 틀려요? 그래 3번에 따라 틀리지. 자, 얘들아, 내가 이런 거 볼 때 뭐부터 보라 그래? 뒤에부터 보라 그러지. 그냥 표현 효과, 그냥 이런 거는 표현 법과 그 다음에 이거에 따른 효과가 나타난다 했죠. 근데 나는 너네가 이런 시어를 막 표현법을 바로 찾는 것보다 효과, 내면 심리를 좀 더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난 요걸 먼저 읽으라고 하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아마 1번, 3번 중에 골랐겠죠. 1번 주제의식 드러냈. 야, 이거는 무조건 맞는 선지야. 그치? 주제의식 드러냈다. 이건 무조건 맞는 선지야. 근데 3번에 애상적 분위기를 고조하고 있다. 자, 이거 너네 애상적 분위기가 나타나나? 애상적이라는 건 슬프다는 거잖아. 일단 가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게 가잖아. 가에서 이게 슬픈가? 슬프진 않은데? 그지? 야, 그러면 일단 너네가 쌤 이거 얘 불쌍하잖아요. 연민이라며요. 그러니까 이거 약간 좀 슬프다고 볼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러면 나 같은 경우에 애상이 있나?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애상이라 생각했으니까 3번으로 골랐을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은 일단 오케이. 뭐 사람마다 감정은 다르니? 그래, 너네가 슬펐다고 생각하자. 슬펐다고 생각해. 그러면 1번부터 봐. 상황의 대비 나타나지. 그죠? 상황의 대비는 이거 금방 나타나니까. 자, 3번 봐. 계절의 흐름을 통해. 야, 그러면 여기 계절이 나오나 볼게. 계절은 나와요. 그죠? 계절이 나와. 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봄에서 뭐 이제 이후에 여름 되고 이렇게 가겠죠? 하잖아. 그지? 자, 그러면 봄에서 여름 되고 가을 될 때 애상적 분위기가 고조돼? 고조되는 건 뭐야? 점점 더 슬퍼져야 되지.
얘가 봄이었다가 여름 되고 가을 되면 더 슬퍼지니? 아니야. 그치? 그냥 얘는 고조도 될 수가 없고요. 애상적 분위기도 적절하지 않은 거야. 됐어? 그러니까 요거는 1번이 적절한 게 되는 거예요. 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선지를 볼 때 맞는 선지, 적절하지 않은 선지, 오래 시간을 써야 하는 선지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체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뒤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10페이지, 11페이지 있습니다. 홍길동전 나옵니다. 딱 이 수업 오기 전에 우리 원장님과 제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눴냐? 홍길동전이 왜 나왔을까? 홍길동전은 무슨 연기일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봤어. 그래서 우리 이번에 수특에 홍길동전 없었잖아. 그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네 지난주에 우리 한정록 써했지, 허균 거. 그지? 허균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연기하지 않았나? 작가 형님인가? 아, 이렇게 뭐 해야지. 어쩔 수 없잖아. 그 원장쌤이랑 얘기할 때 연봉 관련 얘기 하신다면서요? 왜 안 하셨어요? 아이, 그럼 무슨 말씀이세요? 이 촬영하고 있어요. 무슨 그러지 마세요. 자,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 영상 올려둘 거예요. 올려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자, 28부터 31번까지 보시면은, 네? 쇼츠 조회수 모으셔야지. 아이, 쇼츠는 안 해요. 그거 편집하는 것도 힘들어. 그리고 이제 나 오늘 진짜 수업만 할 거야. 웃긴 얘기 하나도 안 할 거야. 웃긴 얘기 하나도 안 할 거야. 오늘 진짜 수업만 할 거예요. 진짜. 모든 티나 사이코패스라 얘기. 아니야, 그러지 않아. 그러니까 그 너네가 날 너무 그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 자, 31번 볼 건데 얘들아, 이거 홍길동전 같은 경우에는 고전소설이잖아. 그냥 고전소설은 똑같아. 고전소설은 똑같은데 현대소설 요거랑 똑같이 읽어. 근데 어디에다 힘을 좀 줘서 읽어라. 요거에다가 좀 힘을 줘서 읽어라 이거야. 알겠지? 요거에다가 좀 힘을 줘서 읽어라. 근데 이건 내용도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그래서 요거에다 좀 힘을 줘서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 보통 애들이 29번 정도 틀리고요. 네, 29번 정도 틀리거든요. 네, 다른 거는 별로 막 틀리진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중요한 부분만 보면 얘들아 요거 홍길동전 내가 다 읽진 않을게요. 다 읽지 않을 거고 조금 애들이 헷갈릴 만한 부분만 좀 읽겠습니다. 이 윗부분 보면은 얘가 해인사에 가가지고 이제 도둑질합니다. 그죠? 도적들이랑 같이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관군들이 와요. 그죠? 그래서 너네 본문에서 A부분 볼게요. A부분만 좀 볼게. 이때 도적이 재물을 훔쳐 우마에 싣고 산골짜기 소로 작은 길로 가려 하거든. 길동이 이르되 조금도 의심치 말고 남쪽 대로로 가라 하니 도적들이 질색대활 관군이 곧 가까이 쫓아오면 잡힐까 하나이다. 길동이 크게 웃고 이르되 너희는 전내나 어린아이라 어찌 나의 깊은 소견을 알리오. 두려워 말고 남쪽 대로로 가라. 내 관군을 북쪽으로 가게 하리라. 도적들이 이 말을 듣고 남쪽 대로로 가거늘 길동이 도로 법당에 들어가 중에 장삼을 입고 송락을 쓰고 높은 매에 올라오니 관군이 몰려오거늘 크게 소리하여 왈. 저 관군은 도적이 북으로 갔으니 북쪽 소로로 쫓아가 잡게 하라 합니다. 하고 북쪽 소로를 가리키거늘 관군이 그리로 쫓아가니라. 구라친 게 성공을 했죠. 그죠? 자, 너네 30번 봐봐. 30번 문제 봐보세요. 30번의 정답 4번이거든. 뭐가 틀렸어? 뭐가 틀렸을까요? 자신이 산에서 내려가는 것에 대하여 관군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준 것은 속일 방법 볼 수 있어요. 자, 자신이 산으로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어? 아니야. 뭐라 그랬어? 도적들 북으로 갔으니까 절로 쫓아가세요 이거잖아. 뭐 바꿨어? 주체 바꿨어. 그렇지? 그러니까 너네 앞으로 주체는 무조건 잘 봐야 되는 거야. 괜찮습니까? 주체 무조건 체크하셔야 합니다. 주체라거나 시간, 인과. 오케이?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주체랑 인과야. 알겠어? 주체, 인과는 너네 무조건 잡고 가야 돼. 자, 그래서 30번에 4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9번 볼게요. 29번 보시면은 얘들아 A랑 B에 대한 이해를 볼 건데 A가 뭐냐면 해인사예요. 해인사가 이제 홍길동이 도둑 재물을 턴 곳이에요.
그리고 B가 뭐냐면 이제 율도국이거든. 율도국 같은 경우에는 너네 요 그 중략 부분 줄거리 뒷부분은 좀 같이 볼게요. 중략 부분 뒷부분 보겠습니다. 차설이 뭐야? 장면의 전환이네. 그쵸? 길동이 대의를 두고 이를 연습하니 무예가 정숙하여 마군이 10만이고 보군이 10만일러라. 이일은 여러 장수들을 모아 이르되 내 들으니 율도국이 살림이 넉넉하고 국세가 대국이나 다름없다 하니 여러 군사들의 뜻이 어떠하뇨? 장수들이 응하여 왈 소장의 평생 소원이로소이다. 빨리 싸워 성공케 하옵소서 합니다. 그러니까 도적들이랑 같이 도적들이 아니죠. 이제 장수들이랑 같이 야 율도국 털자 한 거야. 그랬더니 어떤 장수가 오 제 꿈이에요 하는 거야. 그죠? 자 아무튼 그래서 길동이 즉시 군사를 일으켜 물밑을 쳐들어가니 향하는 곳마다 대적할 리 없더라. 됐어? 각설 장면 전환. 수월 만에 70여서 항복받고 그냥 시간이 훅 지났네요. 그죠? 시간이 슉 지났어. 율도국 왕에게 격서 밑줄. 여러분 이거 생각했나? 격서하면 내가 뭐 생각해야 돼? 발신인, 수신인, 내용, 정서. 그치? 보내는 글이잖아. 발신 누가 보냈어? 수신인 뭐 누구한테 보낸 거야? 내용 그리고 무슨 내용이야? 정서 뭐야?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라고. 이건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시험이 쉽게 나와서 그렇지 격서라거나 아니면 뭐 보고서라거나 뭐 아니면은 뭐 장계라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 편지 특히 이런 거 나오면 여러분 뭐 보셔라? 발신인, 수신인, 내용, 정서 꼭 생각하기. 됐어? 자, 그래서 격서를 보냈는데 율왕이 뜯어봤더니 조선국 활빈단 장수 홍길동을 유랑한테 말하니 대저 나라는 한 사람의 그릇이 아니라 야 나라는 한 사람 거가 아니야. 이러함으로 성탕이 거를 치시고 무왕이 줄을 치시니 예부터 정벌이 천리에 떳떳한 일인 거로.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하고 있어? 야 내가 정벌하는 거 뭐 그럴 수 있는 거야 이거야. 됐어? 그리고 내 의병을 일으켜 한 북소리에 70여 성을 항복받아 위험을 배나니 유랑은 빨리 나와 좌우를 결단하라. 항복하면 조선 향원을 끊기게 하지 아니하고 자손까지 북위를 누리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천명을 거역하는 것이라 옥석을 구별하고 모두 처치할 것이니 재산 생각하여 하라. 이거 무슨 얘기야? 너 항복하면 봐줄게. 항복 안 하면 너 죽어. 이거야. 됐어? 그랬더니 왕이 사람들 모아가지고 야 어떡할까? 해. 그랬더니 제신이 뭐라 그래? 대왕이 한때 분을 일으켜 대적했다가 도리어 패하오면 후세의 부끄러움 면치 못하려니와 성을 굳게 닫고 나가지 아니하시면 제 스스로 물러갈까 하나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야? 지금 신하들은 홍길동이 뭐 센지 어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얘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저기 임금님 지금 당신이 전쟁에 나갔어. 근데 져봐. 그럼 얼마나 쪽팔려. 그러니까 가만히 있자 이거야. 차라리 기습당해가지고 졌어. 그러면은 기습당해가지고 졌다. 핑계라도 되잖아. 근데 뭐야? 싸우자 했는데 지면은 쪽팔리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지 않을까요? 한 거야. 그랬더니 얘가 뭐래? 왕이 아니 저기 여기까지 왔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뭐 언제 기다려? 이러고 있는 거야. 됐죠? 자 그럼 봐. 29번에 A, B 보도록 하겠습니다. B가 성이고요. A는 해인사입니다. 자, A는 B와 달리 재정적으로 여유로운 곳이다. 이렇게 애들 1번 가끔 하더라. 야, A는 재정적으로 여유로운 곳이다? 이 해인사 같은 경우에는 재물을 일단 다 뺏겼잖아. 그치? 뺏겼고, 근데 그 전에는 이제 여유로웠던 건 맞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 야, 근데 B가 재정적으로 여유로운지 아니지 뭐 어떻게 알아? 그잖아. 근데 율도국 같은 경우에는 국세가 대국이나 다름없다 그러잖아. 그럼 되게 좀 풍족하지 않을까요? 그죠? B와 달리 이거 안 돼. 그지? B와 달리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볼 때도 뭐 보라는 거야? 공통점이라거나 차이점 이런 것들을 좀 잘 체크를 해야겠지. 공통점, 차이점. 사실 이건 공통점, 차이점이라고 하기도 좀 그래. 너무 쉬워서. 그지? 자 2번 B는 A와 달리 외부로부터 군사적 지원을 받고 있다. B가 지금 군사적 지원 받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자기 쳐들어온 거잖아. 그죠? 자 3번 B는 A와 달리 문서로 외부와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아까 이거 뭐야? 격서 나왔지. 그러니까 쳐들어간다. 나와라. 이거잖아. 그러니까 B는 갈등 표면화되고 있다. 괜찮습니까? 정답 3번이고요. A와 B는 모두 외부인이
공간 자체를 탈취하고 있다. 야, B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어. 홍길동이 여기를 치니까. 근데 홍길동은 해인사를 가지려고 하는 거야? 아니야, 재물만 빼가잖아. 그지? 될 수가 없어요. A가 틀렸죠. 5번, A와 B는 모두 위계가 없이 평등한 사회다. 아닌데, B는 아닌데, 그지? 정답은 3번 됐습니다. 자, 그리고 31번에 5번 보시면은 길동이 율도국 왕에게는 무명토적이지만 문무제신에게는 야, 이거 틀렸지. 문무제신은 뭐라 그래?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기 우리가 나갔다가 혹시나 지면 쪽팔리잖아요. 그거라고. 홍길동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적절하지 않았죠? 됐어? 그래가지고 요거는 적절하지 않았다. 됐습니까? 그래서 28번은 얘들아, 이건 너무 쉽잖아. 이제 28번 쉽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2에서 34. 얘들아, 만전춘별사요. 전 나올 줄 몰랐습니다. 왜 그랬어요? 미안합니다. 만전춘별사가 나올 줄 몰랐어요. 내용이 뭐 그렇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선정적이기 때문에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나왔다. 그래서 이걸 보는 나 또 어떻게 아차! 이것들이 또 내용을 얼마나 할까 하면서 처음 봤을 때. 그러니까 만전춘별사 하면서 아! 했다. 하지만 문제가 어렵지 않았죠? 그죠? 자, 일단은 얘들아 32번 같은 경우에 만전춘별사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요거는 빠르게 넘어갈게요. 빠르게 넘어갈 건데, 자, 여기에서 5번 같은 경우에는 32번 5번 보면은 화자는 춥더라도 만족할 수 있다. 그리고 B에서는 화자는 봄을 맞고도 만족할 수 없다. 그죠? 그래서 요거 여러분 내용만 잘 알고 있었으면은 풀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근데 33이랑 34가 이제 나랑 다가 약간 조금 낯선 지문일 수 있을 것 같아. 야, 근데 다도 이거 너네 많이 봤죠? 그 이문화 회양 금성 요것도 많이 봤어요. 수특에서 봤어요. 자, 그럼 나를 볼게. 나 김수장. 시름을 꺼내들어 얽어매고 둘러묶어. 얘들아, 시름. 네, 걱정근심을 얽어가지고 묶어가지고 푸른 강물에 띠용 띄워두면 자연히 이리저리 떠다니다 절로 사그리라 하네. 이거 내용 뭐야? 내 시름을 이렇게 딱 빼놨다가 강에다가 던져놔. 시간 지나면 점점 없어지겠지. 이 얘기야. 됐어? 자, 그럼 봐.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33번 보겠습니다. 행위를 드러내는 표현인 꺼내들어 얽어매고 둘러묶어를 통해 행동의 연속적 과정 드러내. 괜찮죠? 그죠? 2번 색채 표현 나오나요? 푸른 나오네. 괜찮습니다. 3번 음성 상징어 풍덩 무게감 나오고 있고요. 4번 띄워두면 통해 대상의 화자와 분리된 상태인 것처럼 제시한다. 자, 5번 보세요.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지 않는 표현인 이리저리를 통해 끊어. 여기까지 맞아 틀려? 맞죠? 화자의 우유부단, 야, 얘 지금 걱정을 내놓을까 말까 하는 게 우유부단이야? 그쵸? 근데 얘가 지금 이거 내놓을까 말까 해? 아니야. 그냥 표 던져놓고 뭐 점점 없어지겠지 하고 있다고. 우유부단이랑은 거리가 멉니다. 이거 틀린 애들은 아마 우유부단을 모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오케이? 뭐야? 우유부단을 몰랐어? 4번이 틀린다. 왜? 왜 4번을 했어? 왜냐면은 이렇게 가에 다 34번 보기를 보면은 그 인간과 간의 관계가 이상한 속성을 대상에 빗댄다 해서 분리가 아니고 합쳐진 줄 알고 4번 찍었는데 틀렸어요. 그러니까 얘는 화자랑 씨름을 따로 두고 있잖아. 그죠? 그래, 나는 가만히 있고 씨름을 강에다가 평 던져두니까 분리가 일어난 거죠. 그죠? 자, 34번 보겠습니다. 34번 보시면은 얘들아 34번에 1번부터 볼게요. 1번부터 보시면은 가에서 임과 정을 나누는 밤이 더디게 흐르기를 원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은 시간의 흐름을 주관적 인식을 통해 변화시키고자 하는 소망에서 비롯된 거다. 근데 얘는 이 시간이 안 갔으면 좋겠대잖아. 임이랑 같이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소망 나타나는 거 맞고요. 2번 시적 대상을 강물에 떠다니는 것으로 표현한 것은 심적 상태를 형체가 야, 이런 걸 조금 고급진 말로 뭐라 그래?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고 이야기하잖아. 그죠? 맞습니다. 시름을 던져가지고 이렇게 점점 샀겠지 하니까. 3번
다에서 칙넝쿨을 만물이 소생한 3, 4월 것이라고 제시한 것은 시적 대상과 관련한 정보를 덧붙여 자신이 소망하는 상태를 강조한 것이다. 그래서 얘가 지금 칙넝쿨이랑 나무처럼 쭉 이렇게 같이 있고 싶어요 이거잖아. 그지? 자, 4번. 소춘풍하는 도화와 대비되는 것으로 다에서 나비를 감는 낙거비에 빗대는 것으로 화자의 상태를 제시한 것은, 얘들아 여기까지 맞아 틀려? 여기까지 맞지? 그치? 근데 특정한 상황으로 임과 하나가 된 현재. 야, 임과 하나가 된 현재? 얘 지금 임이랑 같이 있어요? 아니에요. 가 같은 경우엔 임이랑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쓰는 거죠. 완전 대비되는 거. 오케이? 얘의 소망이 같이 있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현재를 강조, 이거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틀렸고요. 완전 대비되는 거고요. 그렇죠? 여러모로 틀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문학 끝인데, 우리가 문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 긍정, 부정, 대비되는 시어, 동질적인 시어, 그리고 순서 인과 보기, 주체 보기, 이것들, 이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 뭐 공통점 차이점도 보시면 좋고요. 됐어? 그래서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문학이 너무 쉬웠어. 근데 쉬웠는데 내야 되는 걸 냈어. 오케이? 내야 되는 걸 냈으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한번 잘 읽고 다시 좀 복습을 하신 다음에 이제 다른 거에도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됐어? 좀만 쉬었다가 비문학 하시죠.